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매물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좀처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집값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조태현 기자, 이 부동산 관련 기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일단 안정세, 관망세, 정책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최근 어떻게 좀 분위기를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지난해 기억하실 텐데 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정말 뜨거웠었잖아요. 예. 그 한 주 만에 엄청나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기도 하고 네. 그런데 지난해 연말부터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매주 부동산 아파트 가격들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번 주에 전국 아파트 값이 한 주 전보다 0.01%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고 수도권 역시 계속 약보합세, 보합세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추세가 올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올해 누적 그 퍼센트도 제가 써놨는데 네. 여기 보면은 지방이 올해 들어선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누적으로 0.22% 올랐어요. 지난해 한 주에 지역에 따라서는 0.3%도 예. 넘게 오르고 이랬었는데 이런 걸 봐도 확실히 지난해 그런 급등세들은 많이 진정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예. 현장에서 그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래 문의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반면에 매수 심리는 한풀 꺾인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은 늘었다. 다시 말하면 공급은 늘었다. 그런데 매수 심리, 수요는 줄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이 약간 약보합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는 줄기는 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그러니까 오르는 곳만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고 안 오르는 곳은 좀 떨어지거나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지금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게 되겠습니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를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일부 지역 강남도 많이 떨어졌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추세는 그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죠. 예. 서울 전체로 보면은 이번 주에 아파트 가격이 0.01%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우리 노도강이라고 하죠. 네. 그런 데들 비교적 가격이 좀 그나마 저렴한 곳들 이런 데들은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대통령실 이전 이슈가 있는 용산구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 또 여기에 강남구, 서초구 같은 고가 아파트 단지들 이런 데도 가격은 꾸준히 좀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지고 있고요. 이게 뒤에도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배경을 보면요. 지금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기준금리는 오르고 있고요. 대출 규제는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빌리기가 어렵고 빌리더라도 금융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집을 살 때 은행에 손을 빌리지 않고 현금으로 턱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매수 심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은행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있죠. 정말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은행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부촌 위주로 가격이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되게 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현상이 좀 한동안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네. 자, 부동산 하면 흔히 아무래도 아파트부터 떠올리게 되고 실제로 아까 준비한 자료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었는데 아파트 시장만 부진한 게 아니라고요. 최근 들어보면은 지난해 상황을 보면요.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면서 대신에 오피스텔이 대체제로 좀 많이 각광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게 풍선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지금은 낙찰가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 법원 경매에서도 부동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오는 건데 낙찰가율이 뭐냐면 감정가와 비교한 낙찰 가격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도 낙찰 받을래 하고 참여를 하면은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낙찰가율은 오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94.3%로 나타났어요, 지난달에. 이게 올해 들어서 최저인데 이것도 일종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좀 보여주는 지표로 볼 수 있겠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도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올해 들어서 그 청약을 진행한 오피스텔 단지가 26개인데요. 네. 이 가운데 8개가 미달이 났습니다. 예. 분양 대행사 쪽이랑 얘기를 좀 해보니까 장기 미분양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대체제로 각광을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오피스텔을 향해서도 대출 규제가 강해졌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매수 심리가 좀 한풀 꺾인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그래프 낙찰가 그래프만 봐도 예. 굉장히 뜨거웠다가 지금 굉장히 다시 식어가는 분위기란 말이죠. 사실 앞을 보면은 더 예. 높았습니다. 예. 거기다 최근에는 낙찰률도 떨어지고 있어요. 예. 진행되는 낙찰 그 진행 건수에
낙찰을 실제로 받은 건수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낮아지는 모습이니까 경매랑 관련된 두 지표가 모두 다 악화한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지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급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그러니까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거를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배제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물량의 매물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예.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공급이 늘어났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반면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는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기에도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아직 6월은 이제 신고가 안 된 물량이 많아서 더 늘어나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줄어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금리 또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네. 예. 또 하나는 이 부동산 가격이 워낙 지난 정부 때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지금은 고점이 됐을 거다 이런 인식도 좀 퍼져 있습니다. 예. 지금이 고점이라면은 투자할 사람들이 굳이 지금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인 심리는 안 좋게 됐고 이거는 곧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공급은 늘었는데 수요는 줄어들었다.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네. 이런 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지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은 나와 있지만 조 기자 얘기대로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없고 또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걸 바로 관망세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시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좀 이런 기간이 길어질까요? 뭐 자, 어렵습니다만. 앞서도 그 알면은 저도 집을 빨리 사볼 텐데 참 어려운데 앞서도 강민경 기자가 전해주더라고요. 지금 최대 이슈는 지난해가 가장 큰 경제 이슈가 부동산이었다면 네. 올해는 지금 물가죠. 예. 근데 물가는 기본적으로 통화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시중에 돈이 많아서 돈이 활발하게 돌면 물가는 올라가고 시중에 돈이 줄어들면 물가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을 어떻게 줄여야 될까요? 기준금리 인상이죠.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오전에 이창용 총재가 그 금리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취약계층에게 타격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때를 놓치면은 고물가가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금리를 더 빨리 높이겠다. 네. 이걸 시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기준금리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여기서는 부동산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시중에 자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자금들이 자산시장으로도 가게 되겠죠. 근데 기준금리를 높이면은 자산시장으로 가는 자금은 줄어들게 되고요. 또 돈을 빌렸을 때 금융 비용도 커지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부동산도 뭐 증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거래도 없는 시점에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게 된다면은 예. 말씀하신 이런 관망세들은 결국엔 한동안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망세도 이어지고 금리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들은 또 다시 또 부동산을 투자를 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또 양극화도 양극화는 심화될 또 가능성이 심해지는 있고요.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